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10일 수요 클래스 월성 그림 산책이에요. 오늘은 새를 갖고 왔어요. 새 막 이쁜 앵무새도 있고, 저는 참새를 좀 좋아하고 제비도 좋아하는데 일반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새들을 좀 좋아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외모 보면 되게 화려하잖아요. 근데 의외로 이렇게, 근데 이제 그림을 소재로 선생님들한테 뭘 할까 생각을 하니까 색상을 조금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게 기분도 좋고, 안 쓰는 색깔들 좀 쓰면서 또 기분 다시 업시키는 것도 좋고, 그리고 독수리 이런 것도 멋있겠지만 또 아담한 앙증맞은 새를 한번 그려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색깔들이 파랑과 하얀 색깔, 나무 기둥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사진을 제가 다운받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새를 찍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움직이니까 가까이 가면 뭐 날아가고. 근데 이제 새를 그리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우리가 새라는 게 보통 조상을 뜻하기도 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옛 선조들이 그림을 그릴 때 그런 의미도 있어서 소도 조상을 뜻하기도 하고, 그래서 새도 많이 그렸던 것 같아요. 이제 이 꽃은 하얀 꽃이긴 한데 되게 잘 어울리는 사진 같아가지고 제가 다운을 받았고, 여기서는 딱 새라는 게 주제가 되어 있어요. 한 마리가 있기 때문에. 한 마리 있고 두 마리가 있다면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어떤 게 앞에 있느냐에 따라 그 안에서도 주제 부주제가 나와 있을 거고, 그걸 잡아야 되는 거고, 어떤 것을 더 땡겨주고 더 표현을 더 잘해야 된다라는 게 주제가 되는 거고요. 꽃송이들이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하나, 둘, 셋, 얘까지 하면 4개. 근데 여기서 나한테 제일 가까운 게 어떤 거예요? 얘랑 거의 비교할 정도의 가까이 있지만 그래도 얘. 왜냐면 얘하고 주제하고 많이 붙어 있으니까. 그러면 얘한테는 얘네들보다 조금 더 자세하고, 밝은 건 더 밝게, 어두운 건 더 어둡게, 그리고 시간도 더 많이. 그래서 이 꽃송이들 중에서는 얘한테 포커스를 더 잡아서 좀 자세하게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얘네들도 눈에 막 띄잖아요. 근데 보이는 것보다 얘네들은 조금만 덜해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진과 그림으로 바꿀 때,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변환하는 그 과정이거든요. 사진을 보고 똑같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방법도 있어요. 시간과 막 2배, 3배 더 들여서 똑같이 하는 방법들은 있죠. 그런 걸 세밀화라고 하기도 하고, 수채화로 세밀하게 그리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우리는 선생님들한테는 항상 제가 마음에 드는 거는 재미가 있으려면 너무 오래 그림이 지쳐. 적당히 해서 그림을 한 장씩 완성을 시켰을 때, 성취감을 느꼈을 때 그게 재미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자세하게 막 이런 주름까지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나중에 표현할 때 보면 또 물로 뚝뚝뚝 했는데 꽃 나왔네, 뭐 뚝뚝뚝 했는데 뭐 나왔네, 이런 것처럼 자꾸 보시고, 그림을 내가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실제로 안 돼도 그냥 눈으로 자꾸 보면서 한번 도전해 보는 거 하시면 돼요. 그리고 새는 꽁지하고 이 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부리가 조금만 내려오거나 올라가거나 꽁지가 길어졌거나 이러다 보면 다른 새를 만들어져요. 그래서 꽁지하고 부리를 모양을 너무 길어도 이제 달라질 수가 있고, 그래서 그거를 강조해 주시고, 이제 조금 그 포인트를 잡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눈동자, 실제 얘는 흰자가 없어요, 새들은. 그래서 구슬이 콕 박힌 것처럼 표현을 해야 되는데, 여기 하이라이트 점 하얀색이 점 있잖아요. 그냥 시커멓기만 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안에서도 진하고 흐리고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이 작은 거라고 해도. 그리고 인형이나 동물이나 새나 눈이 다 달려 있잖아요. 이제 살아있는 생물들은 특히 눈이 있고, 그리고 곤충들도 그래요. 눈이 큰 곤충도 있고 그럴 텐데, 눈이 달려 있는 것들은 대부분이 눈을 표현을 또릿또릿하게, 뭐 죽어 있는 걸 그릴 수도 있겠지만 거의 안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체를 할 때는 눈동자가 또릿또릿하고 선명하게 그려야 되는 거, 그거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색상이나 이런 것들이 다 너무 좋은데, 이 구도가 이렇게 사선으로 돼 있어요. 이 나뭇가지가 사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림을 그릴 때는 이 끝부분을 너무 똑 잘려져 있는 것처럼 하면 연장선이 어디가 끝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를 표현하고 꽃을 자세하게
앞쪽을 표현하는데 나뭇가지에서는 가운데만 잡고 나머지는 풀어주는 거. 그림에서는 그래야지 아 살며시 없어지나 보다. 그거는 여기에 더 집중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기에는 딱 끊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막 다 그려야 될 것 같고 여기 뭐 튀어나와 있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만 주제를 더 잡고 얘한테만 신경을 쓰고 얘네들은 그냥 물로 풀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그리면서도 또 설명이 되어지겠지만 이제 한번 그렇게 먼저 잡고 이렇게 제가 옆에다 놓을게요. 괜찮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오돌도돌한 뭐 미젤로 회사에서 나온 바옹이라는 이제 그 회사 종이고 중목이라는 거예요. 아주 거칠지도 않고 아주 미세하지도 않고 중간 정도인데 제가 이제 시연하는 종이로는 조금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연필보다는 가루가 많이 생기니까 조금 샤파나 샤프펜인가? 샤프펜으로 가는 것도 괜찮고 샤프펜으로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아요. 우리 선생님들은 아 크기를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 조금 작게 해야 되겠다, 밑에다 해볼까, 뭐 아니면은 가로로 그려서 해볼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생각하셔서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되고 이제 처음엔 구도 잡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저는 이제 바로 그냥 간단하게 그리는 방법으로 할게요. 자, 스케치를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눈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고개를 왔다 갔다 하면 하다가 흐트러질 수도 있고 구도가 이제 보이는 거와 다르게 조금 더 변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눈동자만 움직이고 해요. 보통은 이제 그것도 숙달이 되겠죠. 지금은 작게 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전체적으로 크게 해서 선생님들한테 이제 보이는 거에 효과적으로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날개가 위에가 이제 접어져 있어요. 접어져 있는데 조금 더 탄력적으로 그 얘기는 조금 더 통통하게 그린다면 표현하기가 채색 느끼기도 좋을 것 같아서 그 정도로 했고요. 이 꼬리를 보세요. 선의 강약 있죠? 강약? 그리고 이제 그림을 그리실 때 되도록이면 이제 지우개는 조금 덜 쓰게끔. 이게 헷갈리잖아요. 이게 뒤에 가지예요. 다리랑 막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거 보면은 다리하고 가지하고 이런 건 헷갈리지 않게 딱 먼저 그리기 전에 아 어떻게 되어 있구나 구조나 구도를 알고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하얀 꽃은 스케치를 너무 많이 하면 또 어두워질 수가 있어요. 그냥 그거는 습관적으로 하얀 꽃인데 스케치가 많이 들어가면 그 색깔을 더 우리가 은연중에 색깔을 더 입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뿐이니까 스케치를 할 때 조금 간단하게 해주시고 하고 싶어도 조금 참을 때가 있는 거죠. 여기서도 좀 알 수가 없죠. 근데 내가 알 수가 없는 거 아니고 저는 알 수가 있어요. 선생님들은 이제 이거하고 자꾸 지금 비교를 하셔서 보셔야 되는 거고 저는 제가 강약을 해야 되는 부분을 해주는 거고요. 자기가 헷갈리면 정확하게 조금 더 자세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내 그림을 제일 잘 알아야지 나도 헷갈리고 남도 헷갈리면 안 되지. 그림 스케치 할 때. 그리고 이 속에 쏙 들어간 부분도 안 보이지만 아 가상으로 아 뭔가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끔 하시면 되고 이 그 깃털의 날개 밑에 그림자까지 살짝 그려주고요. 여기서 이제 아까 앞에는 좀 자세하고 뒤에 있는 거는 흐려주게 해주세요. 조금 생략해주세요 했으니까 그런 것도 스케치에서도 조금 생략. 스케치 되게 금방 하는 것 같죠? 지워야겠다는 생각이 제가 하는 거 보여드리고 하는 방법도 좋은데 선생님들이 해보시고 제가 하는 걸 또 보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마다 하는 것들이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저번엔 저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시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림이라는 게 이제 그날의 느낌도 있고 오늘은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계획성도 있고 하다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이 정도에서 색칠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또 뭐를 칠할까 생각이 들 텐데 이 새는 색깔이 컬러들이 여러 가지예요. 근데 배경에서 얘가 좀 강하죠. 황토 그 노란색이. 그러면 새를 먼저 해도 돼요. 해도 되고. 근데 이제 저는 얘 꽃을 조금 남기는 거를 유념해서
지금 배경 먼저 살짝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새를 할 거예요. 뭘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꽃을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저는 배경을 먼저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진 골랐을 때 자체부터가 배경에 이렇게 좀 어울리는 것 같아서 그 색으로 했어요. 파랑새인데 하늘로 하면 파랑새가 좀 들튈 수가 있어요. 또렷하게. 여기서는 보세요. 저번에는 막 물맛이라고 하면 이제 뭐 역동적으로 그런 표현도 했고 했을 텐데 이번에는 쑥 완전 들어가는 방법으로 할 거예요. 이거 뭐냐면 이렇게 비비는 거예요. 비비는 거. 쓱쓱 발레는 거가 있고 쑥 흡수되듯이. 그러면 우리가 토도독 하는 거하고 비비는 거하고 피부하고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그 톤을 맞출 때 비비는 거. 지금 한 번 칠했는데 여기 보면 딱 약간 녹색 빛깔도 있잖아요. 그럼 그 색깔도 넣고 여기 얼굴 좀 조심은 해야 되니까 좀 조심조심해서 하고 젖어 있을 때는 번짐을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라서 자연스럽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좀 말러갈 때는 얼룩이 될 수 있는 또 가능성을 만들어주는 부분이라서 말려갈 때는 조심해야 되고 몽글몽글하게 할 수도 있고 약간 선적인 거 표현할 수도 있고 비비면서 외곽은 조심하고 부리할 때 걱정되니까 막 조심조심 하다 보면 이렇게 테두리가 남아요. 부리는 부리고 배경은 배경이니까 그거 조심해 주세요. 아 이쁘다. 그리면서 자기 스스로 그냥 토닥토닥 하는 말이 중요해요. 그래야지 끝까지 기분 좋게 완성할 수 있어요. 이거 좀 망친 것 같다면 그때부터 기분이 안 좋아지거든요. 말에도 힘이 있고 말에도 운동력이 있어서 정말 긍정적으로 말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가 가지로 아까 풀어주세요 했긴 했잖아요. 이럴 때는 미리 살짝 물로 칠해놔도 괜찮아요. 자, 꽃을 하얀색이라고 해서 하얀색을 표현하자 칠하는 것보다 배경을 이렇게 눌러주면 나중에 덜 해도 된다는 거. 지금 한번 칠한 거 위에다가 물을 튀길 수도 있고 조금 더 진한 걸 할 수도 있는데 똑같은 물 조절이 어려워요. 근데 똑같은 그 정도만 색감을 넣는다면 그 겹쳐지기나 번짐이나 이런 것들이 얼룩이 돼요 또. 근데 그건 조금 미세한 거라서 어려울 수는 있는데 그냥 쉽게 말을 하면 밑에 젖어 있는 것보다 그 위에다 할 때는 물감량을 조금 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젖어 있기 때문에 번짐이 조금 이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조심조심하고 몽환적이고 지금 이제 몽글몽글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조금 더 화사하게 만들까 생각하면 이제 노랑 색깔도 노랑색은 튀는 색이라서 좀 조심해야 되긴 하지만 밑에 있는 색들이 여러 가지가 어우러져 있으니까 그거하고 이제 조금씩 썼을 때는 화사함을 조금 더 극대화할 수가 있어요. 종이에 삐삐삐 소리 나면 걱정되잖아요. 왜요? 뭐라겠어? 나보고 그렇게 좀 해버려 선생님처럼.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게. 나도 해볼 거야. 하시면 됩니다. 비록 똑같지 않더라도 제가 아까 우리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내 그림만 보면 엄청 잘한 거가 된다니까. 자꾸 비교해서 그래. 이거 보세요. 앞에 있는 거는 좀 이따 할 건데 지금 젖어 있는 거를 조금 더 단순화 시키면서 수술만 조금 났는데 꽃이 됐어. 그죠?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저기 있는 거 잎사귀 너무 많아. 저기 도대체 몇 개야? 다 내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꽃이 있는데 그냥 잎사귀로 그냥 툭툭툭 해줘도 돼. 멀리 있는 거 잎사귀 이 색깔 섞였는데 더 이쁜데요? 그리고 여기다가 녹색깔 해서 잎사귀인지 뭔지 알 수는 없으나 색 변화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자, 이런데도 잎사귀처럼 뭔가 표현을 할 수도 있고 툭 쳤는데 저렇게 이쁘게 자연스러워졌어. 자화자찬도 좀 하고 그리고 이게 선생님들이 어떻게 보면 흉내내고 이런 과정이 물론 어려워요. 당연하죠. 근데 이렇게 보면서 자꾸 눈을 익혀놓기도 하고 한번 도전해보고 만약에 여기서 새도 그렇지만 꽃을 해볼 때 요만큼만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할 수 있는 양이라는 것도 있고 내가 해볼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것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지금 새를 하려고는 하는데 지금 얘네들이 밑에서 같이 어우러지는 색상들이 있어서 제가 지금 밑에 먼저 하고 있어요. 갑자기 파란색을 썼네. 우리가 그때 말씀드렸던 그 어우러짐에서 반사광 표현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없잖아요. 없죠. 없는데 이런 거를 조금 씀으로 인해서 화사함을 더 줄 수도 있고. 오, 이거 뭐야? 덩어리. 갈색을 저것처럼 이제 바르면서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나무니까 나무에 대한 그 거친 거를 제가 더 표현을 한 거예요. 색감을 강하게 넣고 그 다음에 물로 살짝 풀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좀 밝은 거 넣고 싶다 하면 중간에 좀 넣을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그리면서 약간 뭐 노하우도 될 수 있고 선생님들한테 이제 보여드리려고 또 하는 그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는데 질감은 나중에 하는 것보다 하면서 그냥 하면서 그리고 얘가 이거 확대가 안 되네 이렇게 할 뻔했어. 여기 속에 나무 속에는 되게 여러 가지들이 또 오묘하게 섞여 있어요. 우리 자연물이잖아요. 자연물들은 그래서 꼭 나무색이 아니더라도 녹색깔이나 다른 색깔 섞어도 된다는 거고. 자, 여기서도 이제 얼굴 조심조심 해서 저기는 황토색으로 되어 있다. 근데 쿡 찍어서 저렇게 저 솜털 같은 생겨져 있잖아. 앞쪽에 얼굴에 그거를 칠해놓고 그냥 살살살살 풀어놓은 방법이에요. 이거를 선생님 물감을 떡 찍어서 조금만 하고 풀어보세요. 이거 말을 하면 되겠어요? 그죠? 보여드리는 거죠. 이렇게 물 가지고 조율하면 이게 이렇게 되네? 이러면서 저희 물만 가지고도 할 수 있구나 또 느끼게 되고. 자, 여기에서 조심해가지고 원래 눈은 나중에 주시는 게 좋아요. 옆에 붙어있지 않게. 근데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전에 흰 눈동자에서 하이라이트처럼 하얀 부분은 남겨주시고 아니면 점으로 이렇게 찍어도 되는데 남겨주는 게 조금 더 맑아요. 눈동자를 그렸어요. 그 다음에 변화라고 했죠? 그냥 안 칠해요. 안 칠하고 붓만 가지고 쓱 칠하면 얘가 다 이제 퍼져. 자, 하얀 백지에서 눈동자가 나왔죠. 살아있게 만들고 그 다음에 부리가 또 저렇게 보여요. 근데 그냥 그리면 되겠지라고 하겠지만 우리가 또 그리다 보면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탱탱하면 탱탱하게, 말랐으면 말랐을게. 이 부리가 저렇게 튀어나와 있는데 저것을 잘 그려야지 하는 것보다 보세요. 이거 선만 그렸어. 선. 그죠? 선만 그리고 그 다음에 조심조심 해가지고 살살살살 그냥 끝. 이렇게 해도 돼요. 저거 그리다 망칠 것 같다. 떨지 않게. 숨도 쉬면 안 돼. 이럴 때는 자세한 거니까. 숨도 쉬지 말고. 떨리면은 우리가 찌그러져요. 찌그러져. 저도 떨려 지금. 이렇게 조심해서 가까이서 볼 때하고 멀리서 볼 때하고 또 다른 거죠. 이럴 때는 제가 장난 같아 보이겠지만 그냥 이렇게 붓으로 살짝 하면서 그림 안에서 변화를 주고 싶기도 하고 뭔가 이야기를 넣고 싶기도 하고 막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새를 그릴 때 이런 것들은 이제 생각을 못 하실 텐데 하얀색이잖아요. 하얀색인데 좀 색깔도 있는 것 같잖아요. 그림을 조금 더 선명하게 그릴 때는 하얀색은 안 칠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를 살짝 젖어 있는 데만 지금 제가 살짝 칠할 거고 여긴 하얗게 남기는 거죠. 보면은 회색처럼 조금씩 있는데 저거 칠하면 회색 돼요. 회색. 그러니까 살살살살 칠하고 그 다음에 저 위에가 파란색 이쁘잖아요. 파란색 중에서도 내가 파란색 원하시는 거를 선택을 해서 저거를 싹 발라서 이쁘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한번 선명하게 내놓고 아이고 예쁘다. 포인트. 자, 여기서도 살살살살 붓끝을 가지고 표현을 하고 조금씩 번져도 괜찮아요. 또 여기서 보면 조금 진한 색이 있네. 파란색. 그러면 조금 더 붓이 미쳤나봐 이렇게 돼 있어. 그걸 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번 정돈된 걸로만 하는 것보다 이게 하나의 재미예요. 나 이런 걸로도 그려봤어. 이제 이렇게 하면 되고, 우리가 이제 서로 그림을 그리면서 집중도 엄청 될 텐데, 내가 안 하던 거를 한 번씩 해보는 그 즐거움. 눈 옆에도 하나가 좀 있다. 좋네. 그런 것도 해주고. 자, 위에 파랑이 있고 아래 파랑이 있고 날개도 파랑이 있는데 그걸 한 번에 하면은 하다가 말라버리는데 걱정되겠죠. 그러면 조금 있다가 따로따로 하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떨리니까 이렇게 그냥 쭉쭉쭉쭉 밀면서 똑똑 끊어져도 괜찮아요. 새들의 깃털 표현처럼 될 수도 있고. 자, 지금 파란색 했는데 옆에 줄무늬 같은 게 있네. 그냥 줄무늬도 같이 해야 되겠다. 이럴 때 붓끝을 가지고만 표현을 하는 거죠. 꼭 면으로 다 안 칠해도 되고 좀 빈틈이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에 너무 삶이 많아가지고 다 채워야 될 것 같고 빈틈 있으면 그것도 채워야 되는 것 같고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지금 갈라져 있죠? 갈라져 있고 물감이 조금 묻어 있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옆에다가 또 깃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내가 이걸 하고 싶어. 그냥 해보세요. 해보고 느끼고 느꼈다는 거는 괜찮나 안 괜찮나를 알아가는 거죠. 지금 아까 하얀 종이에서 이렇게 점점점 만들고 이쁘다 저거 해가지고 갖고 가고 싶다 막 이런 정도가 돼야 돼요. 마음에 숨기고 싶다 이러면 안 되고 집에 가서 자랑하고 싶다 이 정도 내줘야지. 안 보여주고 싶다. 뭐 그렸어? 아이 뭐 그렸어. 오늘 이거 그렸는데 이거 봐봐 이래야지. 자, 여기 이제 깃털이 얘는 짱짱하고 얘는 솜털 같아요. 그럴 때는 자 번짐처럼 눌러가지고 면접을 사용하는 거죠. 이제 깃털 표현에서 다른 거예요. 지금 뭔가 순간 놓친 것 같지 않아요? 마음에? 순간 뭐가 돼버렸는데 끝에서도 착착착착 하면서 표현하고 붓을 가지고 채색을 하는 용도라기보다 그림을 그리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면서 붓을 어떻게 써볼까 눌렀다가 세웠다가 그게 매번 같은 게 아닌 거죠. 그리고 배 밑에는 사람의 배도 등하고 또 다르잖아요. 부들부들하고 얘네들도 털 가진 애들도 배 쪽이 항상 부드러워요. 그러면은 등하고 어떻게 다르게 표현할까? 그럼 얘네들의 번짐을 더 하면 되는 거고 조금씩 여기서는 진하죠? 진한데 꼬리하고 밑에 부분만 진하게 하고 밑에는 아예 반사광처럼 쑥 들어가는 표현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나무까지 하고 지금 막 점점 어려워지는 스킬이 들어가고 있어. 나무까지 하고 발하고 이어져 있는데 발도 딱딱하죠. 딱딱한데 이제 이 끝에 발톱같이 생긴 거 그런 거 조금 생각을 해주시고 마무리할 때 이 앞쪽에 있는 발하고 뒤쪽하고 그런 차이들이 있으니까 자, 이 안에서도 살짝 번짐으로 해주면 너무 얇은 거보다는 굵게 힘은 좀 있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또 이제 한숨 돌리고 파랑색을 또 찍었습니다. 보는 것도 힘들어. 어느 순간 놓치면 안 돼요. 제가 들어가고 있어요. 자, 붓을 툭툭툭 찍었어요. 그러면서 저런 게 이런 거 어디서 못 봅니다, 선생님. 붓이 리듬감 있죠, 리듬감. 응? 그리고 여기서는 진해야 될 것 같지만 흐려진다는 거 얘를 강조하기 위해서 다 채우지 않아도 된다는 거. 우리는 빈틈 나올까 봐요. 채우자. 제가 오늘은 사진을 드렸지만 이제 제가 가끔 그림을 자료를 드리는 거는 초급용처럼 입문용이라고 그래서 그런 걸 드렸고 제가 실제로 그림 그리는 거는 다 중급 이상이에요. 선생님들한테 해드리는 거는. 근데 좋은 걸 보기도 하고 수준 높은 걸 봐야지 그만큼 올라가요. 너무 쉬운 것만 하면 자신감은 생기는데
또 이제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폭이 더 많아지는 게 좋으니까. 그 이제 제 교수법이나 마찬가지라서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분 놀림을 이제 하시면서 보는 거예요. 지금 죽어 있는 물질을 그리는 게 아니라서 생동감 있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한숨 소리 이제 들리기 시작하고 절로 나오네. 한숨. 이제 어떤 분들은 막 영상 잘 보고 있어요 막 이런 문자도 가끔 오는데 저는 큰 힘이에요. 근데 영상 공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찍어서 이제 하는 것도 되게 좋은 수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반복해서 시간 날 때 그 그림을 못 보더라도 저는 제가 음성 이거 뭐지 녹음한 것들을 운전할 때 조금씩 듣거든요. 한 15분 20분 돼요. 그럼 그림을 안 봐도 목소리 들으면 아 그랬었구나 이게 연상이 되더라고요. 눈앞에서 손으로 놀고 이것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틀어놓고 아 저랬었구나, 우리는 봤던 상황이니까. 그런 게 이제 조금씩 되시면 눈으로 아니더라도 목소리로라도 이렇게 들으면 아 그때 그랬나 보다. 또 이제 반복 연습인 거죠. 그게 듣기만 해도 반복 연습인 거예요. 이제 제가 다른 분들 그림보다 선을 많이 쓰기도 하고 물 맛을 많이 써요. 물. 수채화를 하시는 분들도 사람에 따라 다른데 조금 물과 수채화 물감을 사용해서 붓으로 하는데도 건조한 느낌이 나는 사람도 있고 일부러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근데 저는 이제 물을 약간 첨벙첨벙 놀게끔 쓰는 편이고 그래요. 뭐 장점이야 다 다르게 있겠죠. 선명하잖아요. 그림하고 이거하고 조금 다른 것들은 더 극대화하면서 내가 뺄 것 좀 빼주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보시면 나중에 다 하고 나서 아 내가 액세서리 같은 역할을 좀 더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 처음에는 이제 그런 게 이제 눈에 안 들어오고 생각이 안 들다가 조금 어느 정도 칠하면 아 여기서 조금 더 해서 눈을 더 보완할까, 여기서 조금 더 해볼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날개 한번 잘해보고 튀어나오게 해보고 하나하나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우리 처음에는 수업할 때 뭐 했어요? 완전 선연습 위주처럼 막 하나하나 달라졌죠? 지금 벌써 몇 개월 되면서 이런 정도 네. 보는 거예요, 지금. 진짜 수준은 우리가 따라하기가. 우리가 좋은 예전하고 순서를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영상도 남기고 제가 보내드리고 그 밴드 내에서도 올리고 하는데, 찾아보시면 그래도 뭐 매번 볼 수도 없는 거지만 한 번씩 아 이거 다시 해봤는데 했었지 하고서는 한번 찾아보시면 그때 도움이 되시니까. 자 지금 꽃을 하고 있어요. 꽃을 하는데 아 저 꽃수술이 20개 5개 뭐 몇 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 느낌으로 살리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한 번씩 두두둑둑 해보는 느낌으로 꼭 그 꽃의 형태를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는 방법을 보는 거죠.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만 있어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에요. 아 저거 무대하면 안 할 거잖아요. 그럼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물감도 샀고 선생님하고 수업도 들어오고 한번 해볼까 하면 똑같진 않더라도 흉내 내듯이 뭔가는 나오죠. 그런데 정말 한 번 했을 때와 두 번 했을 때 달라요. 선생님들 꽃 집에서 해오신 거 보면은 진짜 깜짝 놀란다니까. 처음에는 아 어려워 이거 어떻게 해 했는데 해놓고 나니까 다시 해볼까? 다시 하면 훨씬 낫고 뭔가가 딱 달라진 걸 느끼잖아요. 선생님들도 제가 간단하게 그리는 방법 테두리 쫙 해요. 깔끔하게 선생님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면 저도 수업하기 좋아요. 그렇잖아요. 간단하고 5분이면 끝나고. 근데 이렇게 정성 들이고 하는 방법들이 어떻게 있어요. 제 마음은 선생님들이 그림 인생의 그림을 조금 더 지금처럼 계속 지금 마음이 오래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아 이런 모습도 봤고 이런 걸 시연도 했었고 이제 정성 들이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이런 거 계속 샘플이에요. 뭐 작품이라고 하면 작품이겠지만 계속 선생님들한테 보여주는 역할을 하면서 저도 이제 여러 가지로 늘겠죠. 그림의 뭐 말하는 방법이나 뭐 그림의 다양성이나. 근데 이제 수업에 정말 선생님들한테 어떤 게 도움이 될까 그거를 연구해서 생각을 하는 거니까
너무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해볼까 하는 마음이면은 충분하십니다. 해볼까? 네. 그러니까 아주 좋아요. 정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림에만 접목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것도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실천하는 거죠. 우리 언제까지 전반기 수업이 언제? 다음 주가 끝인 것 같아요. 끝이에요? 재신청 가서 또 해야 되는데. 꼭 신청해 주세요. 저 안 잘리게. 자, 오늘 또 해봅시다. 박수. 아유.